반갑습니다. 김준표입니다. 저는 거리 공연한 지 한 7년 됐고요. 그리고 마술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 이력은 한 2번 정도 작은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은 있는 것 같고요. 공연 횟수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많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프로 마술사는 과연 아무 물건이나 줘도 마술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동전을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럼 뭘 보여드리면 되죠?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아무 마술. 됐습니다. 신기하네. 그러면 두 번째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네, 교통카드. 교통카드로 교통카드를 하나만 더 쓸게요. 저도 카드가 하나가 있어서 카드 2개를 쓸게요. 카드를 이렇게 문지르면 붙습니다. 잠시만요. 붙고 지금 다른 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붙고요. 붙여보실래요? 제가 해봐도 네. 안 붙여. 제 카드 쓸 수 있는 거 맞죠?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다음은 거기 볼펜 혹시 있어요? 네. 볼펜을 한번. 동전도 같이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동전을 잡아서 이렇게 흔들면 동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잡아서 이렇게 흔들면 동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동전은 펜으로 이렇게 흔들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손으로 비비면 펜하고 동전이 이제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 꺼내셨으니까 조작이 아니라서 이건 제 핸드폰을 한번. 네, 고맙습니다. 요거 뭐 계산기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네. 잠깐만 도와주실래요? 여기다가 누르고 싶으신 숫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게. 대신에 저기도 안 보이고 저도 안 보이게 눌러주시면 돼요. 한 자리 숫자요? 아니요, 여러 자리 숫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숫자. 제가요? 네, 직접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안 보이게. 네, 영상이 안 보이게 눌러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눌러주시고 147 눌러주실래요? 그 다음 는 누르면 되게 신기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본 숫자지 않으세요? 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걸 공개할 수도 없고 이게. 네. 네. 신기하네. 좀 일상적인 게 아닌 게 있는데 인형. 인형이요? 네, 만약에 된다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인형으로 뭐 딴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잠시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수건을 좀 가져와서. 평범한 수건이죠. 네, 수건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네. 좀 추측할 거예요. 제가 땀 닦는 수건이라서 이렇게 하면 인형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요즘 인기 있는 거. 네, 이거 인기는 그 저희 인형은 어디 간 거죠? 뭐 어디 있겠죠. 하나 더 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이신지 알았으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네네네. 지금 생각을. 생닭이요? 생각을. 생닭은 신기하네요. 처음 보는 소재이긴 하네요. 그럼 제가 실패를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하는 게 낫죠? 네. 그럼 일단 요 동전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색깔을 보면 살짝 이게 색이 바래기는 했는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동전을 이제 손에다가 잘 짚고 요 생닭 안으로 지금부터 요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면 동전이 없어지고 생닭 안으로 동전이 들어갔어요. 열어보시면 안에 동전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열어봐도 되나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 손대기가 싫어서 제가 열어봐도 되나요? 그러면? 근데 열어보시면 아마 동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제가 끼고 제가 할게요. 네, 그 카메라를 찍으셔야 되니까. 닭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제가 샀습니다. 요 안에 있거든요. 요 안에 어디 있겠죠? 어디 꺼내보면 있어요. 네, 아마 있겠죠? 있죠? 손으로 만졌어요. 괜찮아요.
이 안에 있을걸요? 아마? 봤어요. 네, 안에. 네, 여기 있네요. 네. 있을 거죠. 수건 가져오길 잘했네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가까이서 하는 클로즈업 마술로 나눠지는데 저는 가까이서 하는 마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마술을 같이 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어 그대로 마술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나가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시아 피즘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식 피즘이 있어요. 유럽 쪽은 유럽 피즘이 열려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아시아 피즘, 유럽 피즘에서 이제 출전자들을 뽑아서 거기서 수상한 사람들을 세계대회 피즘이라는 그 올림픽에서 이제 대회처럼 이제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뽑는 대회죠. 올림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즘이 제가 알기로는 70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1970 몇 년도가 아마 초창기 피즘이었고 그때부터 이루어진 굉장히 오래된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자격 요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세계대회를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인이면 아시아 쪽에서 열리는 피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예선전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상을 해야지 이제 출전권을 받아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피즘 아시아를 나가는데도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2012년에 영국에서 열린 피즘 스테이지 부문 그랑프리 유호진 마스터님.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인가요? 그쵸. 전 저렇게는 아무도 못할걸요, 아마? 제 생각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지금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랑프리는 보통 엔간한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그냥 아예 대회 판도를 뒤집을 정도의 사람들한테만 주거든요. 근데 이때가 정말 이때 이후에 한 근 2년 동안 모든 대회에서 이 스타일로만 사람들이 매니플레이션을 했어요. 저런 장르를. 역사적인 사람. 한국에서는 지금 엄청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더 유명하시죠. 왜냐면 그 일루셔니스트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마술 공연에 그 공연은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 미녀를 자르는 마술, 뭐 일루전이라고 해서 그런 류의 마술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처럼 가까이서 하는 카드 마술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을 부르고 뭐 저글링 잘하는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한 명씩만 딱 부르는 자리에 유호진 마스터님이 초대돼서 거기서 공연을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제일 최고의 마스터 중 한 명이었어요. 저 류의 마술을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매니플레이션이 손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저런 마술을 보고 제일 많이 착각했던 게 소매 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소매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전부 다 손기술이에요. 그냥 뭐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 카드가 손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장면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보통은 매니플레이션 부분하고 무대 마술은 제너럴, 그 다음에 일루전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통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마술 같은 경우는 카드나 공, 일반적으로 마술하면 생각나는 어떤 소재들을 사용해서 이제 손기술로만 승부를 보는 거라면 제너럴이나 이제 이런 류의 작품들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소재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마술 같은 경우는 저 처음 봤을 때도 그랬는데 반응을 크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정말 예쁘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수준의 충격을 받는 거지 반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마술이라서 신기하네요. 2015년에 제네럴 부분 진짜 분이세요. 노래 선정도 중요한가요? 네, 그럼요. 이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라는 그 영화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래서 저건 소매에서 나온 거죠?
실제로 보면 이호진 마술사님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어떤 사람보다 제일 마법사 같아요. 트릭 자체가 아예 안 보여요. 그냥 아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액트가. 그래서 정말 좀 역사적인 액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게 피부에 엄청 안 좋아요. 저 모래가 호흡기랑 김영민 마술사님 피부가 많이 안 좋으신데 저것 때문에 모래가 하도 되게 힘들어하셔. 새로운 소재였어요. 모래를 사용한 마술사들은 몇 명 있었지만 저렇게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사용한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술사가 마술사 걸 보면 인간에서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거의 아는데 일단 저 마술 액트가 지금 2015년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 액트를 제가 3번 정도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는 영상을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트릭적인 부분은 실제로 봤을 때는 한 번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여러 번 접하기도 했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알아도 저건 못 따라해요. 너무 엄청나서. 두 마술사를 봤는데 다 한국 분이시잖아요. 좀 아시아 계열 분들이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엄청 좋은 편이에요. 1, 2, 3위 중에서 보통 지금같이 매니플레이션, 제너럴 2개 포함해놓고 보면 한 4, 5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쿠의 문효즈라고 2018년 피즘 그랑프리 우승자예요. 저거 처음 봤을 때 일단 저 마술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저 마술사 무대 뒤에서 기모으고 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저 마술사를 보면 이러고 있어요. 합장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하길래 저렇게 하지 했다가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마술사였어요. 진짜 마법사인 줄 알았다고. 진짜 신기하다고. 마술대에서 좀 점수 높게 받으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새로운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새로운 게 너무 떨어져서 저 액트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어쩔 수 없이 뜰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카드가 여러 장 나오는 걸 정말 어린 친구들이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분이 넘어가면 카드를 만들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서 근데 저거는 너무 이해하기도 편하고 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냥 어쨌든 소재가 계속 정말 독특하고 계속 움직이니까. 댓글들 보면은 이건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수순을 봤는데 굉장히 영상을 잘 챙겨오셨다고 생각하는 게 90 몇 년도에 이제 일어난 세계 대회에서 어떤 마술사가 저글링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등을 가져가면 그 다음 해에는 다 저글링을 하면서 마술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이제 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감정만 이제 사람들이 건드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고 나서부터 이호진 마술사님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는 약간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영민 마술사님도 이호진 마술사님의 영향을 받았고 미구엘 문효주도 진짜 마법사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김영민 마술사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점점 마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액트들이. 혹시 마술사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가 마술적인 트릭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재밌어서 그냥 쭉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술 동아리 하셨어요? 마술 동아리 네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했었죠. 저희 학교에서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근데 그 동아리 이전부터 마술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동아리가 없었어도 사실 마술은 그냥 쭉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이제 마술사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저는 해본 적이 있어서 저거 쓰거든요. 공연 때 해요.
그 한 19세기 이때쯤으로 가보면 마술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포스터들 중에 그런 사진이 있어요. 쇠꼬챙이로 여기 목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뚫어놓고 혀나 이런 데 이렇게 뚫려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되는 거냐면 침 놓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아실 텐데 이제 사람의 이 손가락 부위나 아니면 어느 부위들 중에 아예 살로만 채워져 있는 부위들이 있어요. 혈관이나 이런 데를. 그래서 피해서 그냥 침으로 찌르게 되면 큰 고통이나 이런 거 없이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뚫립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저 마술을 저는 어떻게 쓰냐면 예전에는 그냥 뚫는 것만 보여주다가 이제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해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가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종류의 이제 마술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컵 밑에다가 침 하나가 있고 이제 그 컵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섞고 하나씩 이제 치고 마지막에 이제 그게 남는 거죠. 그게 남은 다음에 이제 진짜로 뚫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고 실제로 이렇게 뚫으면 그게 신기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그 마술사가 하는 걸 보고 저도 공연 때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진짜 무섭죠. 왜냐면 저기 손을 건드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서. 관객 때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저런 마술을 공연 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사람들이 그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너무 충격적이고 좀 약간 역해 보이는 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연 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럼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는 마술 중에 제일 어이없는 거 있어요? 저는 비둘기가 제일 비둘기가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게 진짜 신기하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소재들이 좀 신기하고 재밌기는 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여자친구나 아내 없앨 수 있냐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 돈 복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랑 그 자기 계좌에 있는 돈 뭐 해봐라 아니면 뭐 저 여자 번호 따봐라 이런 거 좀 그런 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남들은 따라 못하는 준표님만의 특별한 마술. 그게 풀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오래 공연을 했던 굉장히 대단한 마술 듀오 펜앤텔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을 해요. 이 TV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두 명의 마술사가 있는데 그 두 명의 마술사를 마술로 우리가 모르는 트릭으로 속이면 우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마술사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해주겠다라는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거기 나가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거기 나가지 못했지만 거기 나가려고 준비했던 마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저밖에 못할 거예요. 아직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한 번도 따라하는 사람을 못 봐서 카드 마술입니다. 제 채널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라이브 방송 때 가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왜 신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트릭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마술이 있어요. 저 마술 공연이에요. 일단 제가 마술로 표현을 했으니까 저건 마술이죠. 저 원리가 아니라 저건 도구예요. 그냥 파는 도구예요. 마술하다가 좀 사고나 실수나 하셨다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사고나 실수도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중에서 뭐 실수 중에 제일 유명했던 실수가 이제 거리 공연 행사를 한번 크게 가서 보통 건물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연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동전 하나를 이제 잡아서 공중에 던지면 이제 옆에 있는 컵으로 이렇게 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행사를 한 날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사람들이 보면서도 이제 아찔아찔하게 있었는데 동전이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에 위에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판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태풍 왔을 때 공연했던 게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이 간판 떨어진 것도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고였죠. 진짜 사고 그대로였고 뭐 그거 말고 좀 웃겼던 거는 보통 이제 거리 공연하다 보면 거기 주변에 비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공연 거의 엔딩쯤에 이제 저는 음악 딱 맞춰서 끝나는 엔딩이 있는데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갑자기 진짜 이쪽 뒤쪽에서 얼굴 쪽으로 확 날아와서 관객 쪽으로 날아갔는데 그게 공연인 줄 알고 사람들이 돈 진짜 많이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운빨로 맞아서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신 마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마술이 있으세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마술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운빨로 대부분 맞는 경우가 진짜 정말 새롭고 행복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유의 마술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코에 못을 넣는 마술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로나 검사할 때 코 이거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의 원리라서 할 수 있는 마술이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거리 공연하고 있는데 못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이 없어지는 거 보여준다고 코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애가 울었던 게 기억이 좀 그 타이밍이 그렇게 잘 맞아서 운대로 이렇게 맞는 게 진짜 신기하고 재밌죠. 머릿속에도 오래 기억남고 애기도 잊혀지지 않을까? 아마 평생 못 잊어버렸겠죠.
네, 이것도 마술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원조는 아니고 이 마술만 원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예 저런 류도 제 생각에 요거는 영상 편집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 영상 편집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런 류의 마술이 가능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대부분 마술이 다 이제 영상으로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술이 가야 될 방향성이 앞으로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준표님 속임수 쓰시다가 들키신 경우 혹시 있으세요? 많죠. 엄청 많죠. 보통 이제 마술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왜냐면 그게 걸렸을 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걸리면 화가 나요. 어쩔 수가 없이. 왜냐면 자기가 연습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좀 무리하게 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화가 나는데 그때 화를 참고 연습을 더 해서 내가 왜 실수했지를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린 애들한테 들킨 경험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보통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공연을 할 때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뭐 앉아서 보는 공연인 경우는 거의 괜찮아요. 근데 거리 공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마술을 할 때 대부분 각도를 어른 입장에서 맞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걸로 제가 기술을 쓰는데 애들은 시선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안 보이는 게 애들한테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보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시선 높이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이제 기술들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게 이제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마술사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마술을 보셨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